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정의하면은 저스티스를 갖다가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를 하신 분들은 조정의 의논을 갖다가 정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정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정과 의리를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언어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속에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수도. 야, 수도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돗물을 얘기하는 수도꼭지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캐피털, 어떤 국가의 중심을 갖다 수도라고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수도에 가봐. 하면은, 서로가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도메인,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공통어휘, 형식을 화된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전문 분야에서 공유된,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면 알아요. 다 통해. 예를 들어서 민족 종교 하면 다 민족 종교가 뭔지 아는 거죠. 이와 같이 공유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명세적인 그 언어의 정의를 우리가 온토로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 하면은 생각한 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민족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는 것을 우리가 온토로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토로지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휘입니다. 공통어휘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공통어휘는 결국은 그 분야에서의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토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토로지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온토로지가 나오기 전에 컨트롤드 보캐블러리라고 있어요. 통제어예요. 이 통제어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통제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통제어휘라고 합니다. 이 통제 어휘들을 그룹화한 거 있죠. 이렇게 그룹화한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분류. 예를 들어서 통제 어휘에는 지금 사용하는 어휘는 다 통제 어휘인데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동물, 새, 조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까치,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휘들 통제된 거예요. 비둘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기차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새를 뜻하는 거예요. 무궁화 하면은 무궁화 기차가 아니라 무궁화 꽃인 거예요. 이렇게 통제 어휘들이 있는데 그 통제 어휘들을 갖다가 그룹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까치야, 그 다음에 비둘기야, 참새야 이렇게 돼서 그 통제 어휘들을 갖다 그룹화해 놓은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제 어휘들을 보면은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가 예를 들어서 동물 하면은 동물 밑에는 예를 들어서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조류는 해양 민물 고기가 있고 바닷고기가 있고 이런 식의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뭐 동물 그 다음에 그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은 다 통제 어휘예요. 이거는 다 어휘를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된 어휘들을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휘들, 통제된 어휘들의 관계를 갖다가 뜻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시소라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포유류는 동물이야. 포유류라고 하는 통제 단어와 그 다음에 동물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관계를 지어진 것을 우리가 시소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통제 어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갖고 있고 지식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 어휘의 의미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통제 어휘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온토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토로지라고 하는 것은 통제된 어휘면서 그 분야의 전체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어휘가, 그 체계가 온토로지입니다. 그러면 이 온토로지에다가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걸 인스턴스라고 해요. 실제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 온토로지와 실제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은 그 분야의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어휘, 온토로지와 그 온토로지와 연관되는 실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온토로지가 결국은 지식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토로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일반적으로 5개의 요소로서 구성이 됩니다. 개념이죠. 이 개념은 어휘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의 도메인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를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person, 뭐 이렇게 car, university, 뭐 이런 것들, 단어들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물리적인 것도 되지만 추상적인 것,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개념은 그 분야에서 쓰고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실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그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컨셉은 그 분야의 모든 지식을 대표하는 어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와 어휘 사이들의 관계, 이것이 결국은 지식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생기죠.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과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대학에 근무한다, 뭐 이런 관계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지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속에서 함수,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리의 아버지는 이런 얘기죠. 이게 F예요.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리의 아버지는 함수예요. 누구? 메리의 아버지는 존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어떤 관계가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이 책을 갖다가 퍼블리시한 연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연도죠. 출판 연도는 존이 책을 한 것은 2006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에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공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A 플러스 0은 A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카우는, 소는 개보다 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이고 변하지 않는 지식, 우리가 액션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스턴스예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 했거든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뭐예요? 홍길동, 이런 얘기입니다. 홍길동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돼서 실제적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 온토로지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피자 온토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피자에는 여기 베지테이블 피자가 있고 머쉬룸 피자가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통제 어휘예요. 요 얘기를 써야 돼요. 이 어휘를 통제 어휘예요. 그런데 이 통제 어휘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거죠. 머쉬룸 피자는 토핑이 머쉬룸으로 돼 있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머쉬룸 피자는 토핑이 모짜렐라로 돼 있어.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온토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온토로지를 보면은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자 가게에서 쓰고 있는 어휘입니다. 어휘예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라고 하면은 민족 종교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휘들의 개념들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이건 온토로지예요. 거기에다 뭐가 들어가 있어? 인스탄스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실제적으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아주 복잡하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대학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대학에 보면은 여기 연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근무 부서도 있고, 직원, 교직원도 있고, 뭐 연구 분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 추상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그런 개념들, 그럼 또 그런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다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대학의 전체 갖고 있는 지식의 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온토로지고, 여기에다가 실제 여기에 대학이 있었는데 여기 연구원이 있어. 연구원이 누구야? 홍길동이라는 연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홍길동이 연구원, 홍길동 연구원, 여기 교직원이 있는데 교직원에 김갑돌이, 박갑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데이터를 모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전체 지식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페인터, 화가야 이런 얘기죠.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이 그림을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지식의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온토로지예요. 그런데 화가가 누구야? 화가가 피카소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화가가 피카소야. 그리고 페인팅, 그림을 그렸어. 우먼이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어떤 박물관? 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키마는 전체 지식의 구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인스턴스는 그것의 실제 데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면은, 모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그 분야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